최근에 TVN에서 하는 커플 페리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나와서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누가 매력적이네 뭐 이런 이야기보단 최근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요, 여자들이 오르지도 못할 남자라도 오르려고 한다는 거죠. 육각형 남자라고 하죠. 대놓고 그런 남자를 노립니다. 자기가 급이 좀 딸리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내가 연애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인드가 과거보다 대단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치도 과거보다 높아졌죠. 능력이나 돈 이런 부분들보다 외모에 대한 선호 비율이 진짜 과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체감하는 건데 한 10년 전쯤 정말 진심 어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애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대낭만의 시대인데 요즘은 이 진심 어필 작전은 거의 먹히질 않아요. 과거보다 본선에 가기 위한 예선전이 치열해졌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외모는 진짜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옥동자가 존잘남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아니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가끔 이제 사람을 좀 보게 되면 남자는 좀 별론데 여자가 예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런 커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 새끼 돈이 많은가 보네, 뭐 고추가 큰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같은 외모인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찐따는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이 오늘 심도 깊게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회성입니다. 제가 정의한 찐따들은 그냥 사회성이 제로예요. 그럼 사회성이란 걸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성은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부침성 또는 사교성, 그리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이 타이밍엔 이런 걸 해야겠다와 같은 눈치, 때로는 적당히 웃겨주는 유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성의 영역으로 가면 흘리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흘리기는 자신의 장점을 상대에게 어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의 총합체가 사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찐따들은요, 이 모든 능력치가 그냥 거의 제로입니다. 분위기 가뿐싸는 기본이고 눈치가 진짜 심하게 없어요. 자신의 행동이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드는 것조차 몰라요. 또는 지나치게 회피하고 상대를 경계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표정 싹 굳어있고 혼자 독립군처럼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되게 차갑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냥 피해자의 포지션? 그 포지션을 취하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워요. 찐따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찐따인 걸 모르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사회성의 요소들을요, 적절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자를 사귀는 건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이 새끼 꼬치 크네, 돈 많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찐따면서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없고 사람들을 경계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능력에 몰빵을 해서 사회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퐁퐁남, 설거지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성이 높으면 스탑럴커, 지뢰를 탐지하는 능력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가 있기 때문이죠.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여자한테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칭찬이 바로 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도 여자한테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90%의 확률로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사실 냉정하게 저는 착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꾹꾹 참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니까 그걸 상대방이 나한테 착하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지, 사실 무색무취하면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착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척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은 캐릭터가 매우 약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임팩트가 없다. 네, 오늘 만남이 끝나면 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너무 희미해서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 이러면 보통 착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외모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근데 냉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찐따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사회성을 높여야 돼요. 얼굴, 네,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사회성이 박살나 있으면서도 여자를 잘 만난다?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회성이 일정 수준만 올라가 있어도 여자 만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네, 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완전 아싸에서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냥
왜냐면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몰랐어요, 되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게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와 비슷한 책들을 좀 많이 읽기를 시작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깨가 뽕이 찼죠. 아, 나는 이제 마스터할 수 있겠네. 인간관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나갔어요. 생각했던 걸 써봤어요. 아, 상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했는데 똑같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책은 너무 뻔한 이야기만 했네. 현실이랑 너무 다르잖아. 나도 이 정도 책은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거의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답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움직이게 했던 한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요. 30살이 넘어가고 이제 40이 다 돼가는 형님인데, 그분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 저랑 같이 술자리를 한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예전에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알아가는 게 너무 귀찮았다. 그래서 그냥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다. 자기가 이쯤 나이가 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만날 사람도 별로 없겠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고 실제로 나이가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친구끼리 더 만나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날 사람이 없고 주말에 앉아서 뭐 혼자 혼술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의 케이스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다가는 진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있는 대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그 뭔가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어때요?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굳어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시간 보내고 집에 갑니다. 아이, 뭐지? 약간 이랬죠. 근데 제가 거기서 결심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딱 1년간만 내가 불편한 자리에 노출되자.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에 개선이 안 되면 그냥 접자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그 모임에 갑니다. 2번, 3번 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불편한 영역들이 좀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모임이 뭐 독서 모임이나 버킷리스트 뭐 이런 작성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도 그런 이야기로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막상 가면은 입이 굳어버린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런 새로운 모임에 갔더니 역시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던졌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근데 또 어떻게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해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합니다, 진짜.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로. 내가 사회성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모임, 그러니까 불특정한 내 친구들 말고 그런데 나가면서 내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재학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런 새로운 모임에 노출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되네. 아, 이 정도까지 말을 해도 되네. 아, 근데 이건 너무 과해. 이런 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모임에 계속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는 그런 새로운 모임에 내가 들어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새로운 모임에 계속 들어갔던 그런 관성이 생겨요. 탄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번 만나야 친해져야 될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번만 만나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카메라만 보고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해졌다라는 거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 옛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어있어요. 정말 굳어있고 지금도 사실 좀 굳어있긴 한데 이건 너무 아직도 어색해. 근데 그랬던 과정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잖아요. 그럼 그 괴리를 좁혀야 되는데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감정들, 제가 아까 말한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은 그런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절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간 거죠, 여러분. 딱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년만 불편해 보세요. 딱 1년만 뭐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내가 관심 있는 뭐 독서라든지 이런 모임에 한번 지속적으로 가보세요. 너무 안 맞으면 솔직히 나오면 되는데 그 독서 자체의 모임은 포기하시지 마시고 나랑 맞는 모임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특정한 상황에 계속 노출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용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씩 지나게 되면 저처럼 비슷하게 주변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왔다고 치면은 이제 다시 다음번 스텝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데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한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도 그 자체가 익숙해요.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 움직이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데일 카네기 책을 읽고 실제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냥 뻔한 이야기다,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그 책을 읽었더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두 발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만약에 문제라면 나가셔야죠. 불편한 대로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대로 나가라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웃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느끼는 그런 공간들을 여러분이 편해지셔야 된다고요.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익숙해지는 상황이 오면 사회성이라는 거는 정말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기회, 이런 것들은 다 인간관계로서 나와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혼자 외골수처럼 썩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들을 수 있죠. 이제 공감 능력도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랑 실제 공감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듣고만 있으면 공감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그냥 귀셔틀이었던 거고,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감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할지 몰라도 그 정도로 이제 행동력이나 실천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 첫 시작에서 잘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느껴요. 저도 느끼고 누구나 느껴요. 진짜로 정말 누구나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과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관계든 아니면 어떤 성공이든 어떤 목표든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행동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저는 인간관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삶의 대부분의 이 원리를 다 끌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저와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삶을 살아가셨을 때 그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상을 파는 이야기 따윈 안 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무슨 멘트 다 외우면 달라진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을 키우자고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트랙티브에서는 공식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멤버십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을 무료로 저희가 맛보기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그 영상 먼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